안녕하세요. 범죄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들려드리는 서포추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로 범죄 피해 유형별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피싱은 개인정보 프라이버트 데이터와 낚는다, 피싱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은행 직원인 척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경우,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납치를 했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협박을 하여 편취하는 경우,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 메시지로 기망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예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어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하여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하는 경우, 신용카드 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 상황극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물품 대금 오류 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여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피싱 범죄로 돈을 송금하거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112 신고 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모든 은행은 타 계좌로부터 100만 원 이상을 입금받은 계좌에서는 30분간 출금, 송금을 할 수 없게 지연 인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송금 후 바로 112에 신고하여 계좌 정지를 요청했다면 상대방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좌가 동결되어 출금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신고한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3일 이내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과 함께 제출하시면 지급정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 소멸 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명의인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해당 계좌의 채권 소멸을 확정하고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결정액을 결정하여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환급 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에서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핸드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 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 범죄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할 경우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고 필요시 언제든 등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 재발급하고 악성 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를 알고 싶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내 계좌 한눈에 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대출 계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면 예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게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 자체가 해킹된 상태라면 상대방이 계좌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 만약 자신도 모르게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해당 스마트폰에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합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해킹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혹은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폰이면 애플 서비스 센터, 갤럭시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유출될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이 본인 명의로 개통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의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합니다. 가입 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을 하세요. 이 외에도 가입 제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본인 명의 핸드폰 신규 가입을 사전 차단하며 본인 명의로 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종합유료방송 가입 시 사전 등록한 이메일 계정으로 개통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연이체 서비스나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사전에 등록해두면 좋습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액이거나 본인 계좌, 가족 등 사전 등록된 계좌로는 즉시 이체도 가능합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 이내의 소액만 송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사용 IP 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정보 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IP 차단 설정 시 해외에 갔을 때는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지연 입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 원 이상 카드론을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동안 입금이 지연되는 제도입니다. 이용 금액이 300만 원 이내이거나 과거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 입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전화나 호우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나 최신 범죄 수법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전자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김준영 형사님의 블로그에 방문해보세요. 휴대폰 원격 제어 악성 앱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시티즌 코난 앱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